네, 이슈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것이 세계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출렁거림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부동산 시장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 장계영 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부동산 시장이 뭐 호재다, 악재다,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네. 독일계 출신의 부동산 디벨로퍼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나비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시장이 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상호 연계성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조는 저금리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국에 대한 보호입니다. 따라서 수출에 대한 하락과 금리 인상 요인, 이러한 것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수요가 감소한다면 그만큼 2017년, 2018년 주택 공급의 초과 문제로 상당히 국내가 폭락의 문제가 야기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 오히려 이런 거를 부채질하고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산 시장과 상품 시장이 있는데 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것이 수익용 부동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분양형 호텔이라든가 임대 수익용 주택이라든가 상가, 오피스 빌딩 이런 것들은 수익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요 감소와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문제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 이익의 극대화 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한미 FTA를 뭐 재협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따라서는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 받을까요? 네, 미국 국익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를 트럼프가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FTA를 재검토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예. 최근에 미국의 방송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로 30년 고정금리가 4%까지 보이고 있으면서 당선 이후에 짧은 기간에 0.5%포인트가 상승했다. 예. 금리가 0.5%포인트가 상승한 것은 상당히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 이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그 악재는 특히 부동산은 심리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 정치의 이단화, 미국 자국 보호가 우리나라의 FTA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 요구하고 있는 FTA가 강한 부동산 시장 압력인데 네.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정책이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미국은 투자자 국가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ISD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가적 목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측면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경제 부양의 정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 중과세를 한다든가 지방정부가 인구 수요라든가 오수 총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 간접 소송을 걸어온다든가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실 거고요. 네. 아마 FTA 재협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도 하지만 또 하나 재협상한다고 밝힌 게 바로 방위 분담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해서 뭐 주요 동맹국들에게 돈 더 내라, 방위 분담금 더 내라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이것이 평택 지역에 미군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데 네. 미군이 철수되면 평택 지역의 땅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아직 속단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영원한 우방이었던 우리 한국과 일본, 기타 여러 나라에 대한 철수는 아마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짧은 단기적으로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군 수요에만 맞추어진 평택 그 주변 지역의 가격은 영향은 있을 거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향후에 이 시설이 미군이 철수한다면 아마 여기에 국내의 다양한 첨단 연구 시설이라든가 글로벌한 세계적 국제학교라든가 대학교, 대형 서핑 시설들이 아마 용도 변경이 돼서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 수소와 평택 지제역이 연결되는 SRT가 있습니다. 수소 발 고속철도 네. 이러한 시설들이 있고요. 평택은 평택 국제항이 있고요. 다양한 산업 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군 철수가 단기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집가에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사업 부문을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업, 알고 계시겠지만 저유가로 인해서 중동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의 이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1조 달러의 SOC, 즉 이 인프라 투자 확대를 네. 발표를 하면서 여기도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 오일 수출국에 대한 해외 발주 아마 연기가 될 것이고요. 수주하는 프로젝트도 축소가 될 거고 이미 그 실시하였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건설이라든가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또한 시공의 능력이라든가 다양한 기술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인프라 사업의 국내 건설이라든가 인프라 관련 업종에 대한 상승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사업도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부동산은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이야기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연준 이 의장을 앨런요? 앨런 네. 의장을 감사하겠다, 바꿀 네. 수도 있다라는 네, 네. 그러한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주목받고 있는데, 자,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우리 한국 시장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트럼프의 통화 정책의 기조는요, 확장적 재정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저금리입니다. 그러나 보호 무역을 강화하고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돼서 추후에는 아마 그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앨런과 같은 미국의 연준 위원들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르게 객관화된 지표 위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준금리가 레인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그 부동산 경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부분하고 수출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고요. 네. 요거와 FTA하고 연결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아마 상당히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고자 정부가 113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승하고 있던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네네. 상승세가 꺾이는 네. 모습이 현재 시장에서 감지가 되고 있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마지막으로 좀 전망을 해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은 미국에 석유 재벌도 있고요, 무기 재벌도 있지만 부동산 재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경기가 어려울 때 정책을 끌어올리는 견이라는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FTA가 부동산 시장이 2017년에 개방이 된다면 아마 그 정책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에서 우리가 그 특히 염두에 둘 거는 국내 정치가 오히려 미국 돌발 변수보다도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아마 일반 그 국민이나 투자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다양한 전문가들과 정책을 정치적인 의미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또 국제적 스탠다드, 국제적 표준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진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부동산 재벌이 대통령이 되듯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작용돼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단 하나 뭐가 있냐면 예. 국토부에서도 지난 11월 8일에 네. FTA와 관련돼서 부동산 산업을 선진화시키자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정책을 발표했냐면요. 네트워크형 부동산 서비스 인증 제도라는 3가지 유형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잠깐 살펴보면 개발관리형과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발표해서 FTA도 준비하고 이제는 정치적 어떤 흔들림이 있더라도 부동산이 산업화돼서 기본적인 경제를 이끌어가는 안정적인 어떤 경제적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들이 실효가 되고 준비가 된다면 아마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크게 아마 변동됨이 없이 안정적 시장은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네. 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또 변수들 짚어주셨는데 한마디로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은 심리 지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예. 외생적 변수도 크지만 심리 지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크게 본다면 상품 시장과 자산 시장은 있습니다. 상품 시장은 꾸준한 안정 시장을 가지만 자산 시장은 대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 너무나 큰 금융을 동원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안정적인 투자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품 시장은 오르겠지만 자산 시장은 불안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학교 부동산 교육협의회 장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